우리나라에서 박지성은 차범근 다음으로 의미가 큰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이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평발임에도 누구보다 그라운드를 많이 뛰었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지성은 어릴 적부터 성장이 늦은 탓에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75cm의 크지 않은 체구로 거구의 유럽 선수들과 몸싸움을 했고 수많은 우승 경기를 이끌어냈던 선수입니다. 박지성은 한국 최초 프리미어리거로 스포츠 스타 중 2022년 부동산 부자 순위로 6위를 차지했으며 꾸준히 10위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박지성의 자산은 대략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용인에 250억 원짜리 7층 높이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별장을 2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이 현재는 수십억 원이 되었다고 하며 영국 런던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교토퍼플 상가에서 총 11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PSV 에인트호번에서 총 42억 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총 435억 원,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총 101억 원으로 14년 선수 생활 동안 최소 589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박지성은 많은 구단으로부터 코치 제안을 받고 있어 수익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지성은 성실한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광고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자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성은 축구 선수치고는 조금 이른 나이인 34세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됐던 오른쪽 무릎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막판에는 왼쪽 무릎까지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부상이 타 선수들에 비해 유독 자주 일어났던 이유는 평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발은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으로 힘이 들어가게 하여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가 선수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지성은 포지션상 드리블, 페인트 모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완벽한 동작을 구사하지 못하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본인이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지성이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부상 때문에 은퇴가 빨랐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훈련 시간보다 수술 시간, 재활 시간이 많아질 때마다 많이 불안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걷지도 못하는 날도 있었으며 한 경기를 뛰고 나면 4일을 쉬어야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여러 날을 쉬어도 누적된 피로와 부상에서 회복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축구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퍼거슨이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의 유일한 단점은 자기가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겸손함을 갖춘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을 소화해주고 국가대표 주장 자리에서는 전 국민의 부담감을 짊어지고 때로는 새로운 후배 선수들을 올리기 위해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는 모습 등 축구 외에도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2014년 전 유도 선수 왕기춘과 박지성의 운동선수 구타문화에 대한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왕기춘은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 나도 많이 맞아봤다라고 하여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고 반대로 박지성은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선배가 되면 결코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라고 언급하여 다시 한번 그의 인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성의 아내는 SBS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배성재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딸이 태어난 이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내를 많이 배려하였다고 하며 박지성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김민지는 아나운서 시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위 남자 아나운서들이 김민지를 최고의 신부감으로 평가했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 김민지는 남자 운이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하며 29살부터 77살까지 좋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박지성과 결혼한 나이가 29살인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남편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박지성도 아내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축구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응원가입니다. 제목은 위송빠레로 박지성을 네덜란드어로 바꾼 말입니다. 아인트호벤 팬들이 만들었으며 곡이 시작되고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에서 온 오른쪽 미드필더 골머신 박지성입니다 라고 나레이션이 나오고 곡이 시작되는데 축구를 잘 모르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음악일 것입니다. 또한 한때 많은 연예인들이 박지성의 성대모사를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글쎄요, 일단 장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꼭 굳이 장가나 시집을 안 가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때 가서 어르신들에게 꼭 그렇게들 말씀을 좀 어떤 그런 식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성이 현역 시절부터 은퇴한 지 10년이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많은 선수들, 팬들에게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지컬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축구에서 피지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리며 상대를 압박하고 그보다 2배는 더 뛰어서 빠르게 공수 전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0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유와 맞붙었던 AC 밀란의 안드레아 피르로는 박지성에 대해 내가 넘지 못한 유일한 선수라고 하였고 2010에서 11 시즌 맨유와 경기했던 첼시의 마이클 애쉬에는 제발 그만 좀 뛰어라라고 하였으며 리오넬 메시 또한 박지성은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웨인 루니는 박지성은 가장 저평가된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하였고 폴 스콜스 또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은 박지성 한 명뿐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축구 선수 오카자키 신지 역시 역대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어 리거는 박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스포츠에서도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극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일 관계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인들도 박지성의 실력만큼은 아시아 최고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한 번 레전드는 영원한 레전드. 영원히 박지성 그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인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